자, 이번에는 4장 이제 스프링 MVC 기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HTTP로 클라이언트 즉 그 URL을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겠죠. 딱 요청을 하면 스프링에서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캐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스프링 자체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RL로 치고 들어오는. 자,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게 걔를 잡아채서 딱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핸들러 매핑한테 자, 이거 실행할 컨트롤러가 뭔지를 네가 찾아서 결정해라 라고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컨트롤러가 실행을 한다라는 것을 넘겨주면 이번에는 핸들러 어댑터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되는 그 컨트롤러를 실행시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작성한 컨트롤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뭐 필요시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모델들 DAU나 뭐 이런 모델들이 있겠죠. 통해서 DB도 라이트하고 뭐 읽어오고 등등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끝나면 다시 핸들러 어댑터한테 결과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곳에 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것은 뷰 리졸버라고 하는 놈을 또 호출하게 돼요. 호출하게 되면 실제 불러줄 JSP가 어떤 것을 불러줘야 될지 얘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해당되는 그 JSP, 뷰에 해당되는 JSP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뭐가 일어나냐면 컨트롤러에서 우리 그 모델 객체에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넣을 건데 마치 우리가 JSP 때 set attribute에서 값을 다 넣어주면 뷰단에서 get attribute 또는 표현 언어로 해갖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꺼내서 뷰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스프링에서는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그 객체에다가 뭔가 전달해 줘야 될 자료들을 넣어주면 이것들은 따로 백그라운드로 뷰에다가 전달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스프링 MVC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형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 건데요. MVC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때 조금 유형이 이제 앞으로 달라져요. 지금 앞에서 했던 것들은 순수하게 점 자바만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우리가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뭐 생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템플릿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 잡아있기 때문에 좀 단순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될 스프링 MVC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도 임포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용 스프링 프로젝트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요 생성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실행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서는 여러분들이 한쪽에서 잘 보면서 교수님이 인풋도 하고 실습용 스프링 프로젝트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공사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existing project to into workspace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줬던 거 중에서 강의 프로그램에 스프링 공사를 선택해야죠. 선택하고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지금 막 되고 있네요. 임포트가 되고 있으면 자, 서버에서 서버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해서 여기 보면 Add and Remove라고 있어요. Add and Remove를 딱 선택을 해서 지금 스프링 공사 지금 임포트한 거 있죠? 선택을 한 다음에 Add 버튼을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Finish. 자, Finish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타트를 하면 지금 임포트한 스프링 MVC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됐네요. 리스타트가. 자, 그럼 지금 올라간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얘가 서버에 설치가 됐냐 안 됐냐는 조금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버.xml이라고 하는 곳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갈 거예요. 소스 누르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 보면 지금 임포트한 스프링 공사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명칭은 공사고요. 그 다음에 패스, 물리적인 패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설정할 때 좀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임포트 시킨 이런 내용하고 좀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서버.xml에서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 내용들을 다시 리스타트를 좀 해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임포트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생성했는데 좀 정상적으로 이 서버.xml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좀 안 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버.xml에 정상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됐는지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스프링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갖고 여러분들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new, 요거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공사 A라고 우리 한번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A라고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템플릿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 요 템플릿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 템플릿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앞에서 설명한 그런 구조로 처리 절차 흐름을 스프링에서 제공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선택을 하고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탑레벨 패키지들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 2개로 된 패키지명 3개를 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패키지가 가장 상위고요. 뭐 우리는 이제 학교니까 edu 학교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JEIU, 그 다음 레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프링 공사 A PJT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스프링 그 프로젝트 명하고 실제 물리적인 패스로 교수님이 좀 다르게 준 거예요. 다르게 준 거예요. 이렇게 탑레벨로 탑레벨 패키지 자체를 만들어 주고요. 다음 피니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요것도 아까처럼 또 add를 해줘야 되겠죠. add and remove 이거 넣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스프링 공사 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주고 피니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사 A라고 만든 프로젝트가 제대로 그 server.xml에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서 쭉 내려가서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데 엔터. 자, 그럼 프로젝트명은 스프링 공사 A. 그 다음에 패스는 스프링 공사 A 언더 프로젝트. 스프링 공사 A. 정상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server.xml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java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그 MVC 템플릿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바로 밑에 이제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우선 자동으로 좀 만들어 줬어요. 물론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할 때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선 지금 스프링에서는 프로그램 동작하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홈 컨트롤러가 하나 여기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부분은 어떤 그 우리 .java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인 밑에 웹 app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보면 URL에서 루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이 돼요. 루트. 그 다음에 요 밑에 웹 inf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요 밑에 스프링이 또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스프링 밑에 보면 다시 app 서블릿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프링에서 설정하는 서블릿과 관련되는 설정 파일이 여기에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들어가는 web.xml은 아까 우리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처음에 매핑을 해주는 web.xml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또 정보를 우리가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inf 밑에 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JSP 파일들이 존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폼.xml은 우리 저번 시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빌드 도구라고 있어요. 빌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그램 다 해놓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를 샥 묶어줘서 그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빌드 도구라고 하는데 지금 요 이클립스에서는 요 빌드 도구를 메이븐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서 요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여기랑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얘가 다운로드해서 설정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해줘서 우리 개발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메이븐 디펜던시, 그럼 요 메이븐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보면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요거 한번 열어서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JSP에서 있었던 JSP의 LIB 밑에 보면 각종 자르들이 쫙 있었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메이븐이 다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븐이 다 관리를 해줘서 그 안에 실제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위치입니다. .m2 밑에 다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서 요거를 메이븐이 나중에 빌드 즉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얘하고 같이 묶어서 해주는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요거 메이븐이 어떤 내용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메이븐 디펜던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메이븐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 설치 파일 집어넣을 때 우리 압축 파일 푸는 게 .m2 밑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을 쭉 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메이븐이 다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먼저 웹.xml에 이제 한글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인코딩하는 부분. 자, 그럼 여러분들 만든 지금 실습 프로젝트에다가 한글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 밑에 웹 inf 밑에 가면 web.xml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교수님이 제공해준 스프링 공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한글에 대한 인코딩, UTF 파일로 인코딩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UTF 파일로 인코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다 닫아주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절차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절차 설명하고 프로그램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면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요청을 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스프링에서 먼저 요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정 정보는 web.xml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URL이 이제 루트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app 서블릿이 받아라. 이게입니다. 그럼 app 서블릿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고 app 서블릿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설정 정보를 통해서 URL로 들어오면 여기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잡아채서 받게 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 아까 소스 잠깐 볼까요? web.xml에 보면 그 내용이 교수님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루트 밑으로 들어오는 것은 app 서블릿이 받는다. app 서블릿은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받았으면 우리가 보면 이제 받은 내용들을 지금 컨트롤 두 번째 받으면 이제 이거 실행할 컨트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서블릿 context.xml에다가 설정을 해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컴포넌트 스캔 하는데 프로젝트 밑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스캔을 해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캐닝을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캐닝을 한 것을 가지고 어느 컨트롤러가 받을지 그 안에 있는 컨트롤러를 저희가 찾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컨트롤러에 따라서 찾은 컨트롤러를 실행하겠죠. 그럼 지금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홈 컨트롤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홈 컨트롤러를 보면 지금 보면 식별된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찾은 거고요. 그러면 좀 골뱅이하고 나는 컨트롤러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 우선 컨트롤러를 먼저 찾겠죠. 컨트롤러를 먼저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루트로 들어왔을 때 내가 실행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컨트롤은 지금 한 개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다 뒤지고 해당되는 그 밑에 URL이 맞는 메서드를 찾아서 그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실제 실행할 결과는 여기다가 실행할 JSP명을 리턴을 하는 이런 형태대로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컨트롤러 실행과 관련된 부분 설정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xml이 있어요. xml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URL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서 컴포넌트 스캔 그 컨트롤러 즉 컨트롤러를 찾아라라고 했냐면 스프링 공사 A 언더바 프로젝트 밑에 있는 여기 보면 공사 A 여기죠. 공사 A 프로젝트 밑에 있는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찾아서 일단 뭐 지금 홈 컨트롤러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컨트롤러를 요 정보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를 한번 열어보면 요건 이제 스프링에서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참고용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스캔으로 찾을 때 저는 컨트롤러입니다 라고 해서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루트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실행한다 라는 의미고 리턴 홈은 홈이라고 하는 JSP를 불러주는 부분의 역할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러줬으니까 이제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떤 뷰를 실행할 건가? 아까 홈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부르는데 아까 우리 소스 볼 때는 위에 .jsp도 없었죠. 그래서 요것은 단순하게 부를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냐면 앞에 웹 inf 밑에 뷰스라는 것이 앞에 붙는다. 그 다음에 프리픽스로, 그 다음에 서브픽스로 .jsp라는 게 붙는다라고 해서 정확한 풀 그 패스 명칭을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풀 패스 명칭을. 자, 그러면 이제 요 풀 패스 명칭에 대한 부분은 또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와 같이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지금 현재 서블릿.xml의 지금 컨텍스트에 보면 지금 보면 아까 우리 홈 컨트롤러에서 불렀을 때 보면 여기 지금 홈이라고만 불렀죠. 홈이라고만 JSP는 홈이라고만 불렀어요. 근데 홈은 지금 어디 있냐면 뷰스 밑에 있는 home.jsp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 앞에 뭐가 더 있어야지 풀 명칭이 나면 아까 웹 app가 루트라고 했죠. 그럼 루트 밑에 웹 inf 밑에 뷰스 밑에 그죠? 뷰스 밑에 있는 home.jsp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 홈 컨트롤러에서 부를 때는 그냥 홈이라고 이름만 줬죠. 그래서 이 앞에 루트부터 시작해서 앞에 붙는 이 부분을 앞에다가 더 붙여서 JSP를 찾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픽스로 JSP니까 우리가 호출할 때 그냥 뒤에 확장자를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찾을 때는 뒤에 JSP를 붙여서 요 JSP를 부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르게 되는 home.jsp를 잠깐 보면 home.jsp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홈 컨트롤러에서 뭘 하나 했더니 여기서는 단순히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서버 타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시간 날짜와 시간을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불러줬을 때 아까 백그라운드 형태대로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현 언어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에 저장된 이 값을
자동으로 받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바로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행 가급적 크롬으로 해야 되니까 웹브라우저는 크롬으로 세팅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이제 리스타트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리스타트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루트로 들어오게 되는 URL이 지금 루트죠. 그죠? 공사 프로젝트의 루트로 지금 들어올 때 이렇게 실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로 패스를 바꿔주시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루트로 들어온 요 URL 요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홈JSP를 부르고 홈JSP가 실행을 해서 현재 여기서 저장해준 모델에 저장해준 내용 자체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화면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소스 폴더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app 밑에 리소스라고 하는 요 밑에 들어가는 것들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를 할 때 제외를 할 겁니다. 제외를. 자, 그래서 제외한다라는 그 정보 자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서블릿.context XML에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통상 여기에 정의를 해놓게 되면 뭐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실제 웹브라우저상에서 막 다 디스패치 서블릿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디스패치 서블릿이 받아서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 라고 할 때는 여기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고 실행 한번 하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교수님이 제공해주는 요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수님 요 리소스 밑에 이미지에다 교수님 뭐 사진 올려놨어요. 사진 올려놓고 지금 또 다른 리소스 라고 하는 폴더 자체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정보들, 즉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서블릿 컨텍스트.sml에다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리소스는 여기고 실제 로케이션, 실제 여기에 대한 폴더는 웹 app 밑에 있는 리소시즈라고 하는 것에 폴더다. 그 다음에 교수님 또 여기 추가로 만든 거는 0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home.xml을 잠깐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하려고 하면 잠깐 바꿔야 되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거를 FIRST 이렇게 이름을 잠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로 하려고 했던 내용을 home.jsp로 잠깐 바꿀게요. 자, 바꿨습니다. 자, 그럼 home.jsp는 뭐냐면 교수님이 그냥 이름 찍고 여기 있는 리소스에 있는 부분을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디스패처 서블릿에다가 실행을 제외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이 되면 루트로 이렇게 해서 딱 치게 되면 자, 됐죠? 그래서 교수님 지금 사진 이미지로 해놓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관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